오늘은 아니자와 두카의 다른 뜻부터 할 차례죠. 몇 페이지예요? 127페이지. 네, 맞습니다. 와 두카의 바른 뜻. 비구주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몸은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붓다시여 견고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다섯 비구에게 아나따를 설명하면서 몸과 느낌, 기억, 생각, 암들은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 라고 묻고 비구들은 견고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느낌, 기억, 생각, 삶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지 않은 아니자는 행복인가 괴로움인가에 대해서도 묻고 대답하기를 이어갑니다. 아니자란 무엇이고 두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빨리어 아니자를 한자로는 무상이라고 옮기고 다시 소멸, 사라짐으로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뜻과 둘째, 일어나는 동안 망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나고 생기는 동안에 단단하지 않으면 달라지거나 망가지고 일어나고 생기는 동안에는 단단했다가도 그 뒤에 단단하지 않으면 망가진다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빨리어로 아니자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망가지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의 뜻이 아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일어나고 생기는 동안에 달라지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아니자라고 한다면 진흙으로 짓는 집이라던가 날림으로 지은 건물들은 단단함이 없으니까 망가짐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이를테면 강철이나 벽돌 또는 돌로 지은 건물이라면 짓고 있는 동안에도 단단하니까 좋다고 해야 하고 진흙이나 덩굴 또는 풀로 짓는 건물이라면 짓는 동안에도 단단하지 않으므로 아니자라고 해야 하겠지요. 이것이 일어나고 생기는 동안에 달라짐 또는 망가짐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자는 나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생긴 뒤에 망가짐은 벽돌이나 철 또는 돌로 지은 집이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나 무너져 버렸거나 너무 오래되어 낡고 사가져서 허물어져 버린다면 또한 망가짐이라고 해야겠지요. 이 경에서 붓다께서 말씀하신 뜻이 정말 이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붓다께서 어느 곳에 어떤 뜻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나따가 사람의 몸과 느낌, 기억, 생각, 알미 잘못된 짓을 할 때 생겨난 다섯 무더기, 오치온을 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오치온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다섯 무더기 오온은 망가지고 사라지지 않는가? 아닙니다. 오온도 망가지고 사라집니다. 무엇이 생겨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망가짐이란 말은 오치온만을 말하는 것이지 오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니자의 특징은 괴로움, 진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고제의 특징은 두카고 두카는 곧 오치온이니까요. 다시 말해 붓다께서는 오치온이 하는 짓만을 망가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치온이 하는 짓은 바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으며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에 탈이 나 바르지 않고 흐트러진 이들은 정신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태이고 번뇌에 놀아났다 쉬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자 곧 오치온 짓
오치온의 업을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가 사람을 죽일 때의 짓은 없어졌지만 사람을 죽인 짓 때문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괴로움을 겪는 건 물론이고 저 자신도 괴로움을 받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정상의 사람이 낄레사의 부림을 당해 저지른 짓,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사기치고 성폭행한 되면 그건 사람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짓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망가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안 좋고 흐트러지고 어그러졌기에 망가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오온과 오치온은 아주 다릅니다. 그냥 두루뭉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온을 없애라고 한다면 죽어나가는 소리와 같은 거겠죠. 그럼 우리가 할 정도로 오치온 짓을 안 하면 오온이 되는 건가? 아니지요. 오온도 오치온도 아닌 오불치온이 되는 겁니다. 네. 오치온으로 하는 짓에는 좋은 짓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아는 잘못된 짓에 견주면 좋은 짓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고개 돌려 무시하면서 어느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거나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삶을 짓는 동안은 아니자 곧 망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자원봉사자를 하거나 베풀거나 개를 지키는 좋은 일지라도 하는 그의 목적이 천국이나 극락에 가기 위해 또는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라면 바른 가치관이 아닐 뿐더러 견고하지도 않고 흐리터분함으로 아니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짓이든 안 좋은 짓이든 선정을 쫓는 짓이든 번뇌에 놀아나 잘못된 짓을 지으면 곧바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며 그 순간부터 바로 망가짐이라는 겁니다. 오치온의 짓은 좋은 짓이든 안 좋은 짓이든 할 때 저장된 느낌이 좋다고 기억이 되었거나 좋은 것이라고 기억되어 다시 하고 싶게 목마름을 일으키며 그 행위에 다시 하고야 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독된 상태인 그게 망가짐입니다. 이를테면 술을 해독하는 간 기능이 약한 이에게는 술이 독입니다. 한 잔이든 한 병이든 마시는 만큼 독이 되기에 안 마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요. 폐가 약한 이에게는 담배나 안 좋은 공기가 독입니다. 한 모금이든 한 개피든 하는 만큼 간이나 폐에 독으로 쌓일 테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술에 중독된 이는 에이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좋으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오직 술 마실 핑계만을 끌어다 끝내는 마시고 맙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는 에이 한 모금인들 뭐 기분 좋아서 한 모금, 기분 나빠서 한 모금, 심지어는 박을 먹은 뒤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라며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노름이나 도박 같은 돈 내기 게임, 마약도 이로움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나고 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일이라 하지 말라고 해도 중독된 이들은 사흘을 못 넘기고 한 달을 못 넘고 손을 잘라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합니다. 왜일까요? 번뇌의 불임을 당해 올바른 판단력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자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을 안 마시다가 마시고 마시다가 안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번뇌에 끌려가 오치온의 상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술기운이 돌아 견고하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흐트러지기에 무상한 망가짐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망가짐, 아니자가 되지 않고 오불치오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오불지원이 될까요? 그 길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를 제대로 가려면 괴로움의 진리를 분석하여 낫는지 깨트려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 진리를 분석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업은 마음의 때 때문에 일어나며 결과를 만든다. 결과는 다시 마음의 때가 되고 다시 업을 일으킨다. 그렇게 업은 괴로움이 돌게끔 한다라고 윤회란 집과 원인 결과라는 바퀴둘레로 나뉘어져 돌고 있음은 낱낱이 아는 것을 곧 괴로움 진리를 분석하여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자의 뜻을 마음의 때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짓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결과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마음의 때, 바퀴대에 들어있는 것들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 업이라는 바퀴대 안에 들어있는 것들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 결과 바퀴살 안에 있는 것들 또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식의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가 사라지는 것만 본다면 그 하나하나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라고 번역하면 괴로움 진리를 분석해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이나 선정을 쫓는 일만 될 뿐이고 물질을 쪼개어 더 쪼개고 나눌 수 없는 근본 요소라고 알도록 수행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붓다의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은 사람을 근본 요소로 보질 않습니다. 다선무더기의 업만 봅니다. 업의 자연 상품들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업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돌고 있는지 돌고 있는 나쁜 모습들은 낱낱이 나누어 알도록 공부합니다. 스님, 뭐 기회는 뭐 만드린다고 팔? 이게 우리 기억의 야. 연상작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기억은 감정이라고 해요. 그죠. 그 사람을 연상한다 동시에. 뇌과학에서는 어, 뇌과학에서는 단순하게 어. 이제 기억이 해마에 있다라고만 보지 않고 네.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기억 이퀄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이런 감정들이 기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사람이 죽었어도 이를테면 나하고의 어떠한 감정도 교감이 없었던 대상은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냥 사고가 그렇죠. 났다. 하다못해 내 안 친척이라도. 됐기는,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던 감정을 주고받았던 일이 없으면 슬프지 않아요. 하지만 맞아. 고양이나 개나 음, 토끼나 음. 뱀이나 내가 애완 반려동물로 함께했던 애들은 죽으면은 엄청 슬퍼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울고 맞아, 다니고. 맞아.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네, 어. 뭐 개 한 마리 죽었는데, 죽었다고. 개 한 마리 죽었는데, 그 개새끼 한 마리 죽었는데 뭘 그래 저렇게 맞아요. 그래. 개새끼 한 마리 죽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 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울고 다니니까 개새끼 한 마리 쟤는 죽은 무슨 거 같고 개새끼 한 마리 네. 죽었는데 이렇게 울고 다니면 근데 이게 감정, 기억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속지 않도록 항상 감정 알아차림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이 들어서 네, 이게 정이라는 그 집착, 또 다른 말로는 집착이거든요. 정이 그렇죠. 네, 네, 네. 정이 고로 집착. 그래서 내 가족은 그러니까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일찍 떨어져서 멀리 살았어. 멀리 떨어진 상태로 살았어요. 내 형제라 할지라도 감정이 크게 없어요.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함께한 추억이 있거나 감정이 교감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가족들 보면 그런 거 예. 같아. 그 어렸을 때 헤어졌잖아. 예. 근데 몇십 년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거는 어렸을 때 애달하고, 함께했던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 제가 제목은 잘 모르는데 그 영화가 시작이 태아 연쇄살인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태아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흔적을 안 남겨. 근데 사람 뱃속에 있는 애를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임신한 여인만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야?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아. 이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는 살지 어쨌든 이제 그 다시 수술을 그 이제 배를 갈라놨지만 이제 마취가 깨거나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태아는 죽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됐든 간에 그 태아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범인이 이제 잡히지 않아 끝내. 잡히지 않는데 이 범인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냐면은 엄마, 생모. 근데 이 생모가 이제 10대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 입양 보내는 거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 입양이 돼서 잘 살겠거니 하고 이 엄마는 10대니까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박사 학위도 받고 이래가지고 심리 상담가가 돼, 의사가 돼요. 심리 상담을 하는 의사가 되는데 누가 엄마가요? 예, 엄마는 그 저기 그 10대 때 그 예. 미혼모가 예, 그러니까 아기는 그냥 입양 그렇게 그치. 아기를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낳자마자 그냥 보냈어. 예, 입양을 바로 보냈기 때문에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엄마는 어쨌든 잘 살겠거니 하고 울면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삶을 살아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박사 학위도 받고 심리학 박사가 되고 의사가 돼서 남들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고 뭐 이렇게 상담한 그 책을 내고 이제 이러면서 유명해지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입양을 갔는데 불행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구박을 받고 굉장히 학대를 받고 못된 양부모를 만났구나. 아동 학대를 받으면서 나중엔 그 학대하던 양부모도 죽이고 첫 살인이 그 양부모를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되게 어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날 이렇게 쓸모없는 입양된 아기가 나를 범인이었네요. 그러면. 예? 입양된 아기가 범인. 예. 그렇지 그 입양된 애기가 한이 쌓인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게끔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내 생모가 저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엄마를 납치를 하기까지 이제 이르렀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 납치에 비슷한 이제 살인 협박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알게 돼.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란다. 자기가 입양 보냈던 아들이구나. 근데 이 아들한테는 이미 그만큼의 감정도 없는 거예요. 모성애가 작동을 안 해요. 아 엄마가 예. 자기 아들이지만 지금 내가 낳았지만 작동을 안 해요. 대신 이 결혼을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거기서 딸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딸까지 납치를 해가지고 엄마를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딸은 살리려고 이 아들을 또 한 번 버려. 예, 또 한 번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은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똑같은 게. 자식인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치라는 거. 내가 낳았지만 내가 오매불방 그 아이를 그리워하거나 젖을 한 번이라도 물려보거나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본 아버지, 엄마라면 부모라면 그 아이를 그리워하지만 전혀 그게 안 됐다라면은 이게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마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들량이들하고도 눈. 근데 스님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지금은 만나지는 않는데 그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일찍 시집을 간 거야. 일찍 시집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았어. 아들 딸을 낳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재혼한 남편이 되게 잘 나가는 남편이야.
잘 나가는 남편인데 거기서 딸을 낳는데 이 남편이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바람을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근데 이 재혼한 남편한테 딸이 있고 그러고서 바람이 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먼저 난 아들 딸들은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딸하고 재혼한 그 남편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와이프가 바람이 났으니까 그다음부터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키운 거야.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아들한테는 감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이 먼저 난 자기가 난 애들한테 저기 그 등하시하면서 이 딸하고 딸은 이제 아버지가 그 저기 딸이니까 잘하지만 이 아들한테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더라고요. 근데 같이 살아 또 이 먼저 난 아들 딸들도 데리고 살아. 근데 얘네들은 공부를 안 가르쳐. 얘네들은 유학까지 보내. 같은 엄마인데 같은 배에서 나온 엄마인데. 그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난.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생존 본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지 살아남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실세잖아. 그 그렇죠. 덕분에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자기가 바람 펴갖고 나는 아들까지도 유학을 보내면서 먼저 야, 애들한테. 아니 그건 그렇죠. 남편이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근데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전 남편의 아이들은 일단 덕분에 먹고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만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것만도 고마워하는 거지 그냥. 아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그 불협화음 없이 잘 살아요. 그 저기 그래서 잘 살아. 애들하고도. 그래 저기 하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같은 엄마고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그거는 생존의 법칙으로 그게 보는 그냥 거예요. 다 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네, 우리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그게 작동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 네. 위한 어떤 근데 그 생존 본능까지도 컨트롤해서 내가 조금 이성으로 지혜로 생각한다라면은 바람도 안 피웠겠죠. 그렇지. 그 남편도 대단하다. 남편도 대단한. 그 남편이 보살이네. 남편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어쨌든 우리 마음 작용은 그렇다라는 남편이 거예요. 보살이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사치스러워서 그 엄마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골프 치러 본인은 다니고. 이제 이 오감의 본능에 충실했던 본인이 거예요. 충실하니까. 그리고 그 본능을 채워줄 사람한테 기대어 있는 거죠.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되면은 그리고 아마 아이들한테도 재밌는 가스라이팅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너무 나는 그 엄마가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 저기가 안 여기로 좋은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우치원인 상태, 우치원이지. 망가진 상태가 그러니까. 많았던 거죠. 그런 네, 거 같아. 네, 그 그래서. 엄마 진짜. 그래서 우리 이 단말을 배우잖아요. 이게 이 이치 원리를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업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든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근데 왜 저러지가 이해가 되는 오치원 원리예요. 상태니까. 이 상태가 오는 부모로부터 받은 자의 예, 생명체. 이거는 장애가 있고 없고 똑같아요. 네, 네. 장애 팔 하나 없다고 해서 오온이 아니진 않아요. 네. 131페이지.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쨌든 모태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는 오온을 누구나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나오기 이전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상태가 이제 오온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몸과 정신 이게 그대로 오온이고 오치오는 자라는 과정에서 번뇌에 놀아나서 그 잘못된 짓을 하는 아까 그 동안에 아들. 아까 그 아들처럼.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지금 핫 이슈라고 해야 되나? 예. 3학년짜리가 어떻게 또 이해? 그것도 학폭 4번이나. 근데 구주야 또 저기야 전치 구주.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모하고 같이 살던 안 살던 그래, 할머니하고 살던 뭐 도문이 보고 뭐 배우는 누가 거지. 하여튼 보고 배우는 간에 거지. 보고 그 배우는 아직 형성된 초등학생이면 아직 다 형성되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형성이 근데 그렇죠. 애기인데, 그 환경 그죠?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낄레사가 벌써 때가 오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되느냐 늦게 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아이들은 술을 일찍 배워요. 술 담배를.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심부름 가느라고 막걸리 받아오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일찍 그거 벌써 일찍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떤 맛을 친구들은 봤어요. 군대 맞아. 가서 배웠다고 해요. 맞아. 그러니까 빨리 때가 끼느냐 늦게 때가 끼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어도 그렇게 먹어도 바람 이렇게 아니 술만 취하면 그렇게 탁자위를 올라가는 거야. 아니 위에 올라가는 거 끌어당겨갖고 바닥에 앉혀놓으면 어디서 또 올라가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나중에 탁자포를 빠르니까 탁자포에서 꾸정물이 나와. 얼마나 여기 올라가고 신발로 저기 밟고 다녔는가. 그러니까 그것 또한도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사람도 기억 있더라고요. 저장된 기억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뭐 막 어른들이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칭찬을 했다거나 좋아했거나 박수 쳤거나 아마 분명히 이제 어떤 오치온이 끼었기 때문에 오치온 상태에서 저장된 뭔가가 좋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술을 먹으면 고집이 세져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야. 나보고 이제 숨겨진 술을 다 갖고 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활동 무장해자가 걸렸구나. 돼버린 거야. 활동 그런데 다른 남편 친구 두 분은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정말 선배 있잖아. 저 사람이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티도 안 나고 내가 그래갖고 하고 내가 싶은 말이 뭐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 술버릇들이 다 술 버릇들이 술 그렇게 버릇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술 버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네, 사실 네. 잠재의식, 어렸을 무의식 때. 속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은. 의식을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습관. 이게 이제 업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중독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습관. 아니 그럼 습관.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은 그럼 머릿속에 그 울었던 그게 기억 아니요, 뭐가 아니요. 있는 이제 거야? 그 감정이 잠재 의식이 터져 나오는 그렇죠. 거죠. 내가 그걸로 푸는 거야. 푸는 거야. 술 먹고 우는 거 술에 보는 것도 대해서 정말 얘기하면 나한테 정말 진상이야. 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한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주벽이 습관인데 네. 뭐 길게 또 쓰면 네. 좋은 얘기 많이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뭐야? 습관인데 남성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니 그까지 그러면 남자도 굉장히 길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 남자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그런데 떠나서 습관인데 네. 그 습관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게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흔히 많이 나타나는 게 네. 그 아까 지금 노래 부른다고 했죠. 운다고 했나? 운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래 전화하는 부르는 사람. 사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웃는 사람도 있어요. 이 쉽게 얘기해서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뭐냐면은 비명. 술만 먹으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도. 그러면 나도 술 많이 먹어보지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지. 미끄러지면 네. 딱 두루눕잖아.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해. 술 먹은 상태에서 들어 누우면. 그러니까 일부러 눕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넘어져서 사건이 돼갖고 누웠을 때. 미끄러져서 누웠다 이게. 네.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술 안 먹어서 벌떡 일어나지. 추우니까 또 얼른 일어날 그래 거야.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누우면 굉장히 편안해. 그럼 편안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버려. 그럼 오래 그러면 죽는 얼어 거예요. 죽는 오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데나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술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게 전부 이제 스님이 얘기하듯이 어떤 계기로 그 뭐 우는 것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초기에 그래서 이게 옛말에 술은 어른 앞에서 배우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정신을 그렇지. 챙기면서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술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난 또 이렇지. 아까 뭐 얘기했잖아. 한 사람은 그러고 두 사람은 아주 선비 같다고. 예, 선비 같고. 그런데 이제 술 먹는 사람들 그러지. 그럼 술을 왜 먹어? 그렇게 선비처럼 있을 거면? 술을 왜 먹어? 아니 그 좀 맨날 온전한 정신으로 있다가 예. 술을 핑계로 좀 헷가닥 해서 일탈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술 퍼먹고도 일탈을 안 하면 괜히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왜 그 짓을 해? 이런 논리가 또 적용이 된다고. 어쨌든 잘못된 그렇죠. 견해로 그렇게 하는 그러죠, 거니까 그거예요. 이건 이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오치원 상태인 거지니까. 제가 술 먹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이제 술이 일단은 들어가서 약간 뭔가가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그 사람 내가 사람으로 안 대하거든요. 맞아요. 스님 그러셔. 그냥 뭔 욕설을 짓거리든 뭔 행태를 부리든 사람의 제가 상태가 아니다.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치온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온으로 이렇게 왔지만 오늘 색수상 형식들이 네네네. 그래서 누구나 그게 있는 건데 그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찍 때가 타느냐 오염이 되느냐 조금 천천히 오염이 되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저기처럼 그럼 스님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술을 잘못 배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올라가고 막 난장판을 술은 나한테 부르려니까 아, 내가 그래. 술만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 배운 거잖아.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잘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술을 먹고도 그렇게 티를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선비처럼 있는 사람은 잘 배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이성을 딱 정말 끝까지 놓지 않고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정신적인 그건 걸로? 그 사람 문제인 거고 네.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제 3자가 봤을 때 아니 그건 각자 몫인 거죠. 그거 봐도 아 저 사람은 제대로 봤구나 아니, 내가 제대로 저기를 얘기하잖아. 했구나. 그러니까 일반 술 먹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왜 비싼 술을 왜 술, 먹어? 비싼 술 그러니까 먹고 그럼 그대로 있을 거 뭐하러 먹는 거. 그거를 이제 우치오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냥 일반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좋다 안 좋다로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보잖아. 하지만 술 먹는 행위라든가 그 자체는 그 좋은 게 자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의 작용으로 보고 이걸 좋다 안 좋다라고 자꾸 구분지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지수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지수로. 지수로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그런 상태로 가지 않고 내가 관찰자다. 네. 나는 이제 정신을 챙기고 해야 돼. 네.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 문제일 뿐이고 네, 그냥 내가 이건- 이렇게 보는 관점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옳다 그러다로 어떤 저 틀에다 사람이 자꾸 나쁘다 뭐 안 나쁘다 네, 이거는 보지 네, 말고 네, 네. 그냥 그 어떤 사실 현실로만 상황으로만 보고 만약에 내가 깨어 있고 맑은 정신으로 있다 그러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난로에 거를 주지 않더라니까. 난로 불만 스님 팍 피는데 이렇게 난로에. 술만 먹으면 어떤 습관이 나와서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일어나는 마음을 보잖아요. 예전 그렇지. 같았으면 바로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뭐라 했는데 지금은 다음 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제 일어나는 마음 상태 보면서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어 하고 일러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건 내 몫이고 또 얘기해 주는 것도 내 몫이에요. 다만 기대는 하지 말고 그걸 기대는 듣고 안 하지 듣고는 말고.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제가 안 들어 그거 안 들으면 또 화가 나잖아. 그 내가 저번에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또 그래 정신 못 차리고 막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고 지적을 했을 때는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다음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듣든 안 듣든 그게 별로 이렇게 예, 동요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 있는데 그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네. 그 술을 먹으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고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싸웠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화해를 시키면서 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담배를 줬어요.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니까 시간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 잠깐 어떤 진정할 수 사람은 있게. 아이 화 풀러 우리 술이나 한 잔 먹으러 가자. 이거는 이 사람 돌아와서 나중에 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자고 있는 거. 그렇지. 술 취해서. 그래서 술 취해서 와서. 그래서 이 술을 이제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걸 놓쳐버리는데 그 현명한 여자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술 먹고 났을 때 술 먹은 남편을 술 먹고 들어온 걸 가지고 건드리면 안 돼. 그렇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절대 술 먹은 상태에서는 이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나 담배는 권해도 되는데.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든지 그런데 술 먹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자제가 안 돼.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감정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건들지 말고 달래서 재우는 게 그렇지. 제일 재우는 게 그럼. 다 맞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술 먹은 개라고 아까 뭐 스님은 뭐 사람 저거 그런 식으로 그냥 딱 저거 해야지 물어 뜯듯이. 뭐 술 먹은 사람 가지고 뭐 들어서 뭐 당신이 지금 이런 형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를 먹어서 이거는 지금 오추온이 된 상태지만 이미 술을 먹었던 안 먹었던 지금 오추온인 상태거든요. 그 오추온인 상태는 탐신치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라는 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꼭두각시가 태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2의 화살을 안 맞으려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 아, 지금 정신줄 놓았구나. 술이나 마약이나 같은 성분이 지금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고 이게 어떤 작용이 있냐면 일단은 내 정신을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인도 문화에 정신 문화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실 모든 우리 불교 경전 말고도 이미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성전들이 있거든요. 신의 말씀을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바드 기탄가 뭐 이런 거 뭐 베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라문들이 신의 말을 내가 받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더운 나라에서는 특히나 술을 못 먹게 해요. 더 이 술 마시지 말라가 왜 나왔냐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이게 더운 나라기 때문에 확 오르고 바로 이게 금방 채 우리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술이 약이 될 때도 있거든요. 맞아, 우리는 예. 혈액순환 안 되고 예. 독잖아. 근데 더운 나라는 독주. 예, 더운 나라는 이게 작용이 발효된 것만 먹어도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술 먹지 말라가 제가 미얀마에서 봤던 거가 뭐가 있냐면 탄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무. 그 나무의 그 야자수 나무 같은 그런 비슷한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코코넛 같은 그런 열매가 비슷한 게 열려요. 근데 그게 탄야인데 그게 잘 익었을 때 그 물만 따라가지고 졸여놓은 게 탄야 사탕 같은 그거 우리 미얀마 갔을 때 이렇게 먹었던 거 식당에 엿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닌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탄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나오지만 아침에 올라가서 뚜껑을 따놓고 오후에 가서 따면은 얘가 발효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더운 날. 예, 그래서 금방 그걸 모아서 발효가 되겠지. 소주를 만들어요. 증류수를. 엄청 독하겠네. 한나절 사이에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거기는 술 먹지 말라가 말하는 게 그 탄야주예요. 이 더운 나라는 작은 양만 먹어도 적은 양만 먹어도 확 이거 올라가지고 잠깐의 어떤 환영과 한각 상태에 들을 수가 있어. 환청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일종의 하나가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은 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빨간 거 하면은 씹는 거? 그 미얀마에 그 빨간 그 꿍이라고 꿍, 해서 예, 씹는 담배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거를 씹으면 환각 상태에 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체험하기 일종의 위해서 가는 마약 사람들. 그거네 그것도?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술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흐리게 하는 것들이라고 것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신이 흐리게 한다라는 거는 부탁께서 이미 이건 사람의 정신으로 안 본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신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좋게 작용하면은 뭐 좋은 시가 나오고 SF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안 좋게.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사람을 때문에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판단하느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들 세계에서의 어떤 잘못된 문화 가운데가 하나가 작가란 모름지기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래갖고 대학생 때부터 문창과라든가 막 이런 데 하면 대학생부터 교수들이 술집으로 불러가지고 오면은 점수를 주고 안 오면 점수를 안 주고 막 이런 풍토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작가들 세계에 있는데
조정래 작가라고 제가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일체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도 80이 넘었는데도 하루 8시간 동안 글을 쓰시거든요. 쓰시는 네, 것마다 맞아요. 다 대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글을 쓴다는 저기는 썩은 글밖에 안 나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좋은 글이 나온다. 취해야만 뭐 좋은 영화를 찍는다. 취해야만 뭐를 한다라고 이제 잘못된 견해가 이미 박혀져 있기 때문에 꼭 뭔가를 할 때는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그게 반드시 좋다라고 또는 안 좋다라고 가름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뭐 잘됐다,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용은 반작용으로도 올 수 있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정신, 그러니까 이 수상행식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느낌과 기억, 생각,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치원으로 휙가닥 갈 수 있는 늘 그 경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이 정말 골수에 박혀서 팔정도를 안 지나서나 꿈에서도 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항상 이거를 내 스스로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늘 잘 챙겨서 알아차림을 잘해서 내가 사람일 수 있도록 잘하는 상태가 오불치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으로 왔지만 우리가 오치온이 될 수도 있고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이 중독이 바로 숨은 가래가 하는 짓이에요. 저장되었던 무언가가 보이지 않게 저 어느 동굴 속에 있다가 그런 상황, 그런 대상만 만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있는 상태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해제가 되면 내가 알아차림으로 또는 이성으로 제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상태가 보통 언제 나타나냐면 술 취한 상태, 그 다음에 욕망에 휘둘린 상태, 그 다음에 성냄에 휘둘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숨은 가래는 예,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얘는 대상과 상황 어떤 걸 만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러니까 술도 맨 처음에 한 잔만 마셔야지 그러다가 계속 먹잖아.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 숨은 가래를 설명하는 아주 딱 좋은 말이거든요. 이 숨은 가래는 내 안에 수상행식 어디에서 저장돼 있다가, 그러니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으로 저장돼 있다가 그런 대상과 상황을 만나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평상시 때는 내가 오불치온이도록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튀어나와요. 근데 그런 대상, 저 밑바닥 의식에 잠재돼 있던 것들을 촉발시키는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게 확 튀어나오는 거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트라우마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잠재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욕심에 휘둘린 상태에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성냄에 휘둘린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는 어리석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탐진치 상태에 우리가 감겨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독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행위 중독이라고 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중독의 대표가 뭐냐면은 일 중독, 섹스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드물게는 살인 중독도 있거든요. 살인마다. 예, 드물게는 도둑질하는 중독도 있어요. 그거는 도벽이라고 스토리는 얘기를 많고 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불교에서는 이것을
낄레사, 숨은 가래가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거는 틈틈이 명상을 하라고 내 마음을 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밑바닥 속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보고 아 나한테 이게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늘 익숙해진 공간, 익숙한 사람, 익숙한 만남, 익숙한 일, 익숙한 음식, 익숙한 문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낯선 것을 만날 때 또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권하는 이유가 공부의 점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행해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온다잖아 인생. 낯선 거기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내 마음을 볼 내 수가 마음.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느닷없는 이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행에서는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많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네. 건 사고까지는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평상시에 내가 몰랐던 나의 성격, 성질, 성향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나는 뭐에 중독이 돼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많죠. 잘 많죠. 살펴보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서 알아차림 모든 것들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는 거. 저 사람이 저러네라고 보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일어나는 마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인 거예요. 내 마음을 보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안 할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찰나찰나니까 이거는 뭐 순서대로 이만큼 막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찰나찰나 일어나거든요. 번개불보다도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순간 하기도 전에 다 끝내기도 전에 벌써 내가 막 말을 하려고 끼어들려고 하거나 막 내가 뭔가를 막 행동으로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끝까지 들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워워. 네, 스님, 저는 이게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서는 지금도 이게 일거리를 찾아갖고 막 하거든요. 일중독. 그 일중 제가 느꼈을 때 일중독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잠시도 있잖아요. 조금 쉬고 나고 밥을 먹거나 좀 쉬고 나면 좀 쉬었다가 해야지. 근데 밥 먹고 나서 아, 저 할 일이 또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또 하고 있더라고. 이게 일중독인 것 같아요. 일중독. 저도 일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쉬는 동안에도 뭔 일할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일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빨리빨리 병이 생기는 거예요. 놀 때 제대로 네. 준비를 못한다잖아. 그러니까 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노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는 네. 환경을 벗어나야 돼. 집을 떠나면 일을 안 하더라고. 우리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네. 우리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알아차림 놓지 않도록 늘 알아차림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